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김일두 리더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옵티미스틱한 10월 다들 잘 시작하셨나요? 네, 저는 한국어메이 교육부 허일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회자 리더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가습기, 옵티미스트 가습기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옵티미스트 가습기와 또 식기세척기 세제까지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오늘 쏙쏙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올여름 길었죠. 참 더웠고 습했고 또 많은 또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참 이 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이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기운까지 보일 정도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금방 찾아온 것처럼 또 건조한 계절도 찾아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이 전 가습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 가습기에서 세균 걱정 없이 또 안심할 수 있는 가습을 전해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평소에 가습, 이 습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뭐 비가 오나? 뭐 날씨가 좋나? 이런 기상 체크, 또 오늘 날씨 온도는 어떻지? 기온 체크, 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마 미세먼지 정도까지도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습도까지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습도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늘은 좀 날씨가 꿉꿉하네. 기분이 좀 별로야. 오늘은 날씨가 습도가 굉장히 쾌적하네. 기분도 괜찮은데 이렇게 좀 기분과 연관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습도라는 건요, 우리의 기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건강과도 꽤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습도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먼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주무실 때, 잠을 잘 때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네, 어느 정도 빠져나갈까요? 네, 답은요, 2번입니다. 500ml에서 1리터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죠. 저는 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고 전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가 떠올랐냐면은 야,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이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꼭 바로 마셔야겠다. 정수기랑 좀 연관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이렇게 지금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공간까지 건조하다면 내 몸은 더 건조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 가습기와의 연관도 전 떠올랐는데 리더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습도가 낮을 때 정전기가 잘 일어나죠. 특히나 뭐 여성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가 붕 뜨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겨울철, 가을철 이렇게 건조한 계절만 되면 머리카락 뜨고 옷 입을 때 아따가 아따가 했던 이런 정전기 왜 이렇게 잘 일어날까를 보니까요. 요거는 답이 3번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적다 보면은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정전기 발생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습도 관리만 잘 하더라도 내가 매년 겪었던 이 정전기 아따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조한 계절에 낮은 습도 시에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요거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답이 4번 맞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가려움증이 증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습도라는 게 우리의 기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까지 많은 부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습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도의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나 비율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습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의 개념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제가 이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를 가져온 이유가 리더님들이 요 상대 습도라는 요 단어 정도만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습도라는 게 우리의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제 넘어설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습도가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뭐 신체 어떻게 영향을 주나 앞으로 공부할 일도 많으실 거고 뭐 자료를 찾아볼 일도 많으실 텐데 그런 자료를 찾아보실 때면은 아마 상대 습도가 뭐 낮을 경우, 상대 습도가 높을 경우 이러면서 상대 습도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상대 습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습도를 뜻한다. 그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습도와 관련된 건강 관련 레포트, 제가 논문을 좀 찾아와 봤는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를 찾아와 봤습니다. 2024년 순천향대학교 자료인데 습도와 호흡기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을 좀 한번 보면요. 호흡기 건강과 습도와의 이 연관성에 대한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낮은 실내 상대 습도는 이제 눈에 보이시죠? 낮은 실내 그냥 습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낮은 실내 상대 습도는 감염성 질환, 특히 뭐 인플루엔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감기, 뭐 독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감기에 많이 걸리시죠? 왜 겨울철에 봄, 여름, 가을보다 굳이 겨울철에 감기가 더 많이 걸릴까? 네, 왜일까요? 추우니까요? 맞아요. 추워서도 있는데 춥기도 하지만 또 이 대기가 많이 건조하죠. 이 대기가 건조해지다 보면은 내 몸의 1차적인 방어막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함께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코 속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목의 점막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내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잘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건조해지다 보면은 내 몸 안쪽도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거죠. 호흡기도 건조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아지지 못하고 그대로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넘어서 결국에 이 호흡기로 들어온 것들은 폐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폐 기능에 관련해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대 습도와 이 폐 기능의 지표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보인다, 관찰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상대 습도가 낮을 경우 음의 상관관계, 폐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 습도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특히나 평소에 뭐 기침이 자주 나시거나 가래가 자주 끓으시거나 또는 뭐 천식이 있으신 분들, 이 건조한 계절, 가을, 겨울철에 아마 그 증상이 조금은 더 심각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맥락이 맞춰지죠. 이런 습도가 낮을 경우에 누가 더 영향을 잘 받을까 이런 것들 좀 군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일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령자분들,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 또 성별로 굳이 따지자면 여성분들이 조금은 더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습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습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떨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요, 피부와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20% 정도로 떨어지다 보면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이게 집중력도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0% 정도로 굉장히 낮게 습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호흡기와 수면의 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낮은 습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습도를 그럼 유지를 해야 되지? 어느 정도가 좀 쾌적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알고 가셔야겠죠. 그 구간은 40에서 60%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를 설명하실 때, 가습기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지, 관리가 돼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설명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40에서 60% 구간이 쾌적한 구간이다, 좋은 습도 구간이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습도가 낮아질 경우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습기란 제품을 먼저 떠올리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 뭐 아메이에서 지금 옵티미스트가 출시가 되기 전에도 사실 겨울철에 가습기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이 가습기라는 이 제품이, 가전이, 제가 여러 가전 제품을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은, 가습기라는 제품은요,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도 동시에 걱정을 하는 제품이에요. 네. 너무 건조해, 가습기 틀어야겠다. 근데 틀면서, 근데 가습기 관리 잘 안 해주면은 세균 나온다던데. 가습기 틀고 잤더니 아침에 그 주변만 좀 축축해지더라고. 야, 이거 관리 잘 하려고 봤더니 이거 막 분해도 어렵고 막 손도 안 들어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민들, 걱정거리들 아마 쓰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세균 걱정, 축축 걱정, 세척 걱정까지 필요성을 사람들이 알지만서도 걱정거리가 따라오는 이 가습기란 제품,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선택을 안 할 이유도 없어지겠죠. 세균 걱정, 축축 걱정, 세척 걱정 없는 그런 가습기 드디어 아메이에서 나옵니다. 바로 옵티미스트 제품인데요. 이 옵티미스트 제가 두 가지의 핵심 설명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옵티미스트만의 안심을 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입니다. 듀얼 안심, 두 가지의 안심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요. 그중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입자가 우리 옵티미스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리더님들 일단 뭐 회사를 떠나서, 제품을 떠나서 그냥 가습기라는 어떤 형태를 한 번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가습기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뭔가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떠오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게 뭘까요? 네. 어떤 분은 뭐 수증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연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건 뭐냐면은 수분 입자입니다. 수분 입자. 물 입자예요, 물 입자. 이 물 입자가 어디 있다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원래 가습기 안에 있던 이 수조에 담겨 있던 물을 초음파 진동을 줘서 이제 입자가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많이 익숙하실 건데요. 우리가 정수기도 여러 정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가습기도 여러 가습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조에 초음파 진동을 줘서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형태인 초음파 가습기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초음파 가습기 많은 분들이 써보셨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걱정거리들 한 번쯤은 해보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습기라는 건요, 사실 관리를 잘 해주면은 뭐 물때라던가 세균이라던가 사실은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할까요? 내가 쓰면서도 관리를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고, 누군가는 정말 바빠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귀찮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누군가가 가습기를 쓰면서 관리를 잘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때가 스멀스멀 끼더니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세균까지 번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세균 수조 안에 지금 같이 있겠죠. 근데 이 수조에 있던 수분이 입자 형태로 뿜어져 나온다면은 이 입자가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세균 눈에 보일까요? 세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조에 있던 세균이 수분 입자와 함께 타고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습기라는 걸 떠올렸을 때 이런 세균 걱정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하게 된다는 건데,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세균 걱정을 구조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세균의 사이즈는 보통 1000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옵티미스트의 이 뿜어져 나오는 수분의 입자 사이즈는요, 이 1000나노미터보다 무려 5000배나 작은 0.2나노미터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균보다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이 수분 입자가 분출이 될 때
아주 100번 양보해가지고 혹시 옵티미스트 수조에 세균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탈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세균이 분출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크기만 작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험까지 다 완료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습기 분사구, 이 토출이 되는 부분에서 미생물이 검출이 되나 안 되나 측정을 했을 때 불검출 됐다라는 결과까지 받았으니까요. 안심하고 내가 세균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없이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듀얼 안심 포인트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기술적으로도 세균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는 일단 입자가 작기 때문에 타고 올라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안심 포인트를 드렸냐면은 UVC LED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프링에서도 E3 카본 필터, 이 물리적인 필터링을 거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살균해주는 UVC LED 기술력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UVC LED 기술력이 옵티미스트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살균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파장, 265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일 수 있는 260에서 270나노미터의 구간으로서 UVC LED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세균을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건데요. 역시나 시험을 해봤습니다. UVC LED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위쪽 상단에 두 개가 달려 있을 거고 제품이 동작할 때 계속적으로 빛이 조사가 될 겁니다. 빛이 이렇게 쬐어지면서 살균을 한다는 건데 어느 부분이 살균이 되나 보니까요. 일단 물이 담겨 있는 수조 살균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조 안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 살균되고요. 그리고 그 필터 위쪽에 펜이 또 달려 있을 거예요. 이 펜까지 이 세 군데가 모두 99.9% 살균이 된다라는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도 이런 세균의 번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흡입된 공기가 부유가 될 때 이 세균 역시 99% 저감이 된다라는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구조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균 걱정을 내가 굉장히 덜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우리 입자는 0.2나노미터로 세균보다도 5,000배나 작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 입자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가습기에도 여러 가지 가습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 가습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물을 끓여서 쓰는 가열식 가습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아메이 옵티미스트에서 채택한 바로 기화식 가습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화식 가습 방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내가 아마 집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집에서 겨울철에 빨래 우리 방에다 넣어보신 적 있으시죠? 빨래가 마르면서 습도도 함께 올라가고 빨래도 마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원초적인 가습 방식이라고 할까요?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빨래가 마르는 과정이 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을 기계로 구현을 했다, 기계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래가 이제 한번 마르면은 더 이상 이제 습도가 올라가지는 않다 보니까 빨래가 깨끗한 상태에서 계속 젖어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 수조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필터가 젖은 빨랫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필터의 경우에는요, 이게 마르면서, 즉 기화가 되면서 습도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물을 빨리 머금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많이 머금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마르면서 기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필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도톰하고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섬유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수조와 필터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그 위쪽에 팬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팬의 역할은 뭘까? 이 팬의 역할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팬의 역할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 작은 수분 입자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팬이 돌면서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뭘까요? 네,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주변만 축축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공기청정기를 잠깐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댁에서 쓰실 때 어떤 모드로 쓰시나요? 아마 자동 모드로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먼지 많으면 빨리 돌고, 먼지 없으면 천천히 돌고 알아서 조절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습기는요, 우리가 평소에 강도 조절을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벌써 손도 이렇게 했는데, 보통 내가 가습기를 좀 강도를 올리겠다, 그럼 다이얼을 좀 이렇게 올리시던가, 줄여야겠다, 다이얼을 돌리던가, 이런 수동으로 조절을 했던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수동으로 조절하는 경우에 내가 깨어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늘려도 되고 줄이면 되니까요. 근데 가습기는요, 리더님들 아마 주무실 때 많이 켜고 주무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은 잠을 자기 전에 가습기 강도를 아마 조절을 해놓고 잠을 청하겠죠. 근데 잠이 들고 났을 때, 잠을 자는 동안 가습이 되면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습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당연하게도. 근데 이 습도가 올라갔으면은, 이 적정 습도가 됐으면은 습도를 좀 낮춰줘야지 이게 쾌적하게 유지가 될 텐데, 내가 잠을 자는 동안 갑자기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젠 습도가 적정하니까 낮춰줘야겠구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틀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때에 따라서 과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옵티미스는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에 있는 그 자동 모드가 옵티미스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공기청정기처럼 A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오토 버튼입니다. 오토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뭐 40, 45, 50, 55, 60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은 가습기가 그 습도에 도달할 때까지 좀 필요하면 빨리 돌기도 하고, 도달했으면은 천천히 돌기도 하면서 가장 쾌적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또 이제 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이처럼 이 가습기, 우리 옵티미스트가 가진 특징, 장점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입자가 가진 능력, 영상으로도 찍어본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축축해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이게 영상 이름이 지금 티슈 축축 테스트잖아요. 저는 근데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티슈 뽀송 테스트다. 우리 아메이에서는 티슈가 축축해질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걱정했었던, 고민했었던, 경험했었던 이런 축축함은 옵티미스트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티슈 뽀송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이 어찌 보면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먹물 분사 테스트인데, 우리 옵티미스트에 먹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러면 수조에 뭔가 지금 검은색 이런 액체가 가득하겠죠. 수조에 담겨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은 사실 묻어놔야 정상일 텐데, 우리 옵티미스트는 구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너무 멋진 영상이죠. 우리 수조에 먹물이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자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먹물은 함께 분사가 되지 않고 필요한 수분량의 입자만 분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세균 걱정, 축축 걱정 얘기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세척 걱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가습기라는 이 제품을 쓰면서 사람들 야, 관리 잘 안 하면 세균이 잘 번식한다더라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조가 좀 큰 제품들도 있죠. 뭐 한 4, 5리터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걸 뭐 하루 이틀 정도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가습기가 물통에 물이 들어있으면은 그 물을 굳이 하루에 한 번씩 버리고 세척을 해주고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이 다 닳을 때까지는 썼다가 물이 이제 다 썼네? 없네? 그러면은 물을 채우거나 세척을 해주는 경우가 조금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물때 발생부터 세균의 번식까지 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단순히 이 수조의 사이즈를 크게만 만든다고 다 능사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가습기라는 제품을 쓰면서 세균 걱정을 하다 보니까 세균의 번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이 가습기를 사용이 됐을 때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게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수조 사이즈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테스트와 고민을 한 끝에 드디어 최적의 사이즈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보시는 우리 옵티미스트의 수조 사이즈인데요. 이 수조 사이즈 2.5리터입니다. 2.5리터라 그러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고민했거든요.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가습기를 쓸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불편함 없이 꺼짐없이 쓸 수 있어야 될 거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이 2.5리터라는 사이즈로 1단계로 동작을 했을 때는 최대 12시간 정도를 쓰실 수가 있고요. 2단계로 구동을 했을 때는 최대 10시간 정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잠을 자는 일반적인 수면 시간을 비추어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는 물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다 소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습기를 쓸 일이 있으실 때는 이제 물을 한 번 더 채워주시라고, 한 번 헹궈 주실 수 있으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뭐 세제를 써서 닦는 게 아니더라도요, 물만 갈아주시더라도, 한 번 헹궈만 주시더라도요, 물때 발생 세균 번식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민한 이런 수조 사이즈까지 있다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옵티미스트 나중에 집에 갖고 오셨을 때 어떻게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립 및 분해 방법인데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옵티미스트를 처음에 갖고 오시면은 당연히 새 거다 보니까 필터를 한번 물에 적셔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필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요. 필터가 섬유 소재이다 보니까 형태가 무너지지 말라고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네, 잠시 일시정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필터 프레임을 끼워주시고 그대로 넣으셔야 되는데 뒤집어서 넣으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네, 재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터 프레임 안으로 넣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에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 네, 일시정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가습기에 수조에 물을 부으시겠죠. 물을 부으실 때 나름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습기 수조에다가 물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필터를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터가 수조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에 물을 부어놓고 필터를 넣으시게 되다 보면은 이 필터를 넣으면은 물이 부력에 의해서 넘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붓는 게 순서다라는 거 굉장히 좀 사소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생 부탁드릴게요. 수조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앞, 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위 센서 이 은색깔 부품이 앞쪽인데 앞뒤를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럼 내가 앞뒤를 구분을 잘 못해서 거꾸로 끼면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꾸로 끼면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엔 전원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해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전원 케이블 분리해 주시고 그대로 케이스만 들어주시면 그게 분리가 끝입니다. 그래서 필터라던가 수조 세척할 일이 있으실 때도 너무나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조 관리하실 때는 안에 있는 물을 비워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척 이야기가 나온 만큼 세척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자주 하실수록 더 좋긴 합니다. 세척이 필요한 부분들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조입니다. 수조의 경우에는 아까 케이스 이렇게 들어주시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세척을 하실 때 물 세척도 좋지만 종종 이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세제를 이용해서 뭐 DC 드랍스도 좋습니다. DC 드랍스 같은 이런 세제를 활용을 해서 세척 진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물때부터 이런 세균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안쪽에 보시면은 분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팬 분해하실 때 팬을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캡을 돌리는 형태로 그렇게 빼시면은 우리가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팬도 분해 세척 필요하실 때 잘 세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바로 이 필터가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척만 잘 해주시면요. 이 기화식 가습 방식의 경우에는요. 어떤 제품이라든지 일단 필터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필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제품마다 또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빨아 쓸 수 있는 워셔블 필터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편하게 세척을 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연산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SA 세제통이 딱 필터가 들어가는 적당한 사이즈더라고요. 필터가 잠길 수 있는 정도로 물을 부어주시고 구연산을 3스푼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뭐 빠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담가만 놓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볼일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구연산을 헹궈만 주시면 그게 관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굳이 비틀 필요도 없으시고요. 미끄덩거리는 느낌만 없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조금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요. 구연산에다가 베이킹소다 1스푼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터 말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젖을 거니까요. 다만 계절이 바뀌어서 보관하실 때는 완전 건조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구연산 넣고 이런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세탁기에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필터만 단독 세탁으로 헹굼 탈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제는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탁세제 넣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바로 쓰실 거니까 건조기나 삶지는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세척 방법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만큼 정말 이런 세균 걱정, 축축 걱정 같은 기술적인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관리를 저희가 신경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자주 해줘야 되는 이런 관리의 부분들까지도 정말 많은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옵티미스트 가습기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능력들도 기능들도 잘 신경 쓴 제품입니다. 우선 주무실 때 많이 쓰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취침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취침 모드로 구동을 해주시면은 이 소음이 23dB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dB은요,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은 소리니까 취침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아이가 어린 분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기능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안전 기능인데
애들 같은 경우에 막 제품 띵띵 소리 나고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 보면 자꾸 와서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라도 아이들이 뭐 레고를 넣으려고 한다던가 뭐 젓가락을 넣으려고 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케이스를 들려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펜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이물질이 뭔가 삽입이 되거나 또는 케이스가 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는 순간 펜이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까지도 신경을 쓴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40에서 60% 내에서 우리가 습도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 알아서 잘 동작할 수 있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자동 모드가 잘 동작하려면은 센싱이 정말 잘 돼야겠죠. 무려 10초에 한 번씩 센서가 동작을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습도 자동 모드가 동작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기능도 굉장히 저는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필터 자동 송풍 모드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들 쓰셨죠. 에어컨 쓰시고 종료했을 때 요즘 에어컨들은요. 바로 꺼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바람이 좀 나오다가 꺼질 거예요. 내부도 조금 더 물기를 좀 말리기 위한 동작이겠죠? 바로 우리 옵티미스트의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다 닳았을 때, 수조에 물이 다 없다라는 게 인식이 됐을 때 팬이 이제 멈추면서 동작이 꺼질 텐데 이게 그냥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은 송풍 모드가 동작을 하면서 물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동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꺼질 겁니다. 괜찮죠? 근데 단순히 이게 필터의 팬만 제품의 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UVC까지 함께 조사가 되기 때문에 세균 걱정까지 한 번 더 신경을 썼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 정말 낮습니다. 무려 10W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W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뭐 형광등을 생각을 해봐도요. 형광등 하나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소비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10W가 또 최고단 3단 기준입니다. 매번 3단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보통 뭐 1단, 2단 또는 뭐 자동 모드로 많이 놓고 쓰실 텐데 그렇다면 10W보다도 더 실사용에는 적게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쓴 좋은 제품 옵티미스트입니다. 우리 이 가습기란 제품도 사실은 하나만 있다고 끝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를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방이나 벽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그런 공간에 맞춤식으로 하나씩 놓여져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건강한 습도 생활, 가습 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습기도 방방곳곳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옵티미스트 11월 4일 출시 예정이고요. 가격은 45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워셔블 필터도 레귤러로 필요하실 때마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필터의 경우는 5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이제 11월 달에 정말 건조해지는 그런 계절에 맞게 가습기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요. 이 옵티미스트 가습기 혹시 구매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출시할 당시 때 구매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시 프로모션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5만 원 상당의 워셔블 필터를 무상으로 하나를 더 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습기 필요하신 분들은 11월 4일 잊지 마시고 옵티미스트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옵티미스트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제가 식기세척기 세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DC 드랍스의 60년 기술이 식기세척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식기세척기 세제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정말 많은 기간 동안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DC 드랍스입니다. 이 DC 드랍스 우리의 설거지 생활을 정말 많이 책임을 져준 그런 고마운 좋은 제품인데 내가 큰맘 먹고 식기세척기를 구매를 했더니 이게 웬걸 식기세척기에는 식기세척기 세제, 전용 세제를 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써왔던 이 DC 드랍스를 못 쓰는 상황이
의도치 않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리더님들 중에서 식기세척기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런 고민하셨던 분들 계셨다면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60년의 세제 기술력에 안심까지 더했습니다. 하나만 쏙 한 번에 싹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식기세척기 세제가 탄생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강력한 세척력.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성분. 세 번째, 지구까지 생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력한 세척력입니다. 세제인 만큼 뭐니 해도 세척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효소로 오염 맞춤 제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손으로 설거지를 할 때는 좀 잘 안 닦이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힘을 조금 세게 주던가 이런 힘 조절을 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날이 블레이드가 돌면서 물이 분사가 되면서 씻겨 내려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물 분사가 됐을 때 잘 씻겨 내려갈 수 있게 세제가 잘 동작을 하는 게 세척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세기 세제는요, 우리의 식사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밥과 반찬으로 보통 식사가 구성이 되잖아요. 밥류에 해당하는 이런 탄수화물 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탄수화물 성분은 아밀라제 효소가 반응을 하고요. 또 반찬류에 해당하는 단백질 성분에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성분을 이제 동작을 해서 우리가 식세기 안에서도 잘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올인원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식기세척기를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가전 코너 같은 거 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꼭 식세기 한번 열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세제를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두 군데가 아마 있을 텐데 하나는 세제통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린스라고 또 하나 통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뭐 샴푸도 아니고 린스가 왜 나오지? 린스 같은 경우에는 물때나 물 얼룩, 물 비린내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 좀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세제도 따로 사고 린스도 따로 사고 또 세제를 알아봤더니 이게 뭐 가루 타입도 있고 액체 타입도 있고 고체 타입도 있고 또 브랜드도 막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원래 디시드랍스 썼을 때는 그냥 하나만 쓰면은 모든 것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됐었는데 알아볼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다. 그런 분들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 하나를 넣으시면 끝납니다. 왜요? 세제, 린스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넣으시면 끝나고요. 또 좋은 얘기는 뭐냐면은 식기세척기 세제 보통 고체 타입 쓰시는 분들은요. 이게 한 알 한 알 낱개로 아마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낱개로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비닐을 까서 또 넣어야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성능을 떠나서 이 비닐을 벗기면서 또 세제를 한번 또 만지고 그리고 또 가루 또 흐르고 닦아줘야 되고 네. 지금 너무 디테일한 경험이 나오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에 식세기를 쓰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걸 쓰고 있었는데 비닐을 벗기다 보면은 싱크대 앞에 항상 약간 그 잔 가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흐르고 또 식세기 세제 넣고 나면 또 세제가 묻어서 손 한번 또 씻어야 되고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식세기 세제, 디시드랍스 식기세척기 세제 같은 경우에는 비닐 벗길 필요가 없이 비닐째로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알코올 성분으로 만든 비닐이기 때문에 물에도 잘 녹게 만들었고요. 이런 세척력부터 편리함까지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세척력만 좋다고 세제로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메이 홈은 당연히 세척력도 세척력이지만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식기세척기 세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색소가 들어가 있거나 향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볼 일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는데 굳이 색깔이나 냄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아메이 다르더라고요. 불필요한 색깔과 냄새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식물 유래 성분과 미네랄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까지 생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아메이 홈 하면 빠질 수 없는 인증이죠. 바로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입니다. 고농축의 생분해가 되는 제품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도 당연히 받고 나왔고요. 제품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이 제품의 포장재까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FSC라는 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이 종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한 용지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거나 포장재를 제작을 할 경우에 이런 인증을 또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포장지까지도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식기세척기 세제는 옵티미스트보다 한 달 빠른, 이제 벌써 이번 달이네요.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이번 달에 출시가 됩니다. 10월 15일 날 출시 목표로 출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한 박스에 무려 60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60알이나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쓰셨을 때 2달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고요. 가격은 36,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맞이 식기세척기 세제와 옵티미스트까지 많은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전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듣는 내내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마음에